자, 그러면은, 자, 여기 문제 9번, 유형 9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분집합. 자, 여러분들 부분집합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자, 부분집합이 뭘까요? 자, 부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쪽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다른 쪽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합이 1, 2가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집합이 만약 1, 2,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어느 집합이 크지요? 자, 이게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크기는 보통 뭐로 비교할 수가 있냐면 이 원소의 개수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크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럴 때 작은 쪽에 있는 원소가 어느 쪽에 다 있어요? 큰 쪽에 다 있죠. 이럴 때를 A가 B에 포함된다. 아니면은 A가 B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거꾸로 B를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B가 A를 품는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은 기호가 어떻게 되죠? 자, 요 기호가 바로 부분집합 기호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떤 약속을 했었죠? 두 가지? 자, 부분집합에서 두 가지 약속. 자, 첫 번째는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다? 당연히 약속이에요.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복습했던 것이 공집합 자체가 우리가 국어에서만 집합이지 수학에서만 집합이지 국어에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집합이 될 수가 없는데 수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다? 우리가 하나의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자,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국어에서는 자기를 자기 일부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자기도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라 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뭐만 딱 물어볼 수가 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학교 시험에는 어느 게 더 잘 나올까요? 개수 묻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평가나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 낼 때는 뭐를 다 구해라? 아마 여기 부분집합 다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자, 집합, 자, x와 x는 자 3n-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은 뭐다? 1에서 5 사이인 뭐다? 소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어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뭐다? 조건? 제시법.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하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소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법으로 고쳐줘야 된다?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자, x를 우리가 모아놓은 건데요. 자, x가 3n-1에. 자, 그런데 이 n에 대한 우리가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1에서 5 사이 소수가 뭐 있을까? 2, 3, 5. 그쵸. 일단은 2, 3, 뭐다? 5가 우리가 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소인수분해 했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n이 2, 3, 5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소리예요. 자, 그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6에서 1을 빼면 얼마다?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n이 얼마이면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3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9에서 1을 빼면 얼마다? 7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 대입할게요. 자, 3, 5 얼마다? 15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13이거든. 그래서 요 집합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4, 7 얼마다? 1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몇 개? 3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뭘 구해라? 부분집합을 모조리 다 구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책에 우리가 예제로 있어요. 만약에 부분집합 다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책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소가 몇 개죠? 3개잖아.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가 몇 개인 거부터 몇 개인 거? 자, 0개인 것부터 해가지고 몇 개인 거, 원소가 몇 개, 우리가 3개인 것까지 이렇게 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안 빼먹고 쓰려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 거죠. 자, 0개인 건 뭐다? 공집합. 자, 그리고 3개인 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인 게 있겠죠. 자, 1개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 자, 그 다음에 얼마? 7. 그 다음에 얼마?
13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집합기호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인 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개인 것. 자, 이때는 자, 4하고 7. 자, 그 다음 뭐다? 4하고 얼마다? 1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하고 얼마다? 13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개수만 물었으면 우리가 요 공식 아시죠? 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몇 개다? 8개다 라고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자, 조건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되겠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지금은 내가 필수예제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 맞죠? 그럼 나머지 좀 괜찮은 문제도 나중에 내가 학습지로 만들어서 드리면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유형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그 책에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책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자, 이거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대단원 학습평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하고 10번은 대단원 다 나갔죠, 그죠? 이제 명대 들어갔는데, 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집합이 같다는 의미가 뭐였죠? 사실 여러분들 계약 첫 주 온라인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 원소가 뭐다? 같은 거야.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어디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될 때가 뭐다?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묻지 않고요. 대단원 평가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얘나 뭐하다?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해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수로 돼 있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문자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럼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네.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자, 기준은. 자, 여기는 3이 힌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럼 뭐가 3일 수밖에 없다? 그죠?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다? 자, 3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몇 차 방정식 풀면 된다?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자, a는 뭐 또는 자,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3이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때는 경우를 나눠 주셔야 돼요. 자,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해가지고요. 집합 두 개를 각각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서로 뭐 해야 된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만 이 문제 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얼마다? 4,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B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자 3 마이너스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A는 3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가 3이면 집합 A는 6, 그 다음에 얼마다? 8,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얼마겠어요?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같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답이다?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서술형으로 내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보통 서술형이 어떤 게 나오냐면 경우를 뭔다? 나누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것도 나중에 뭐로 좀 연습을 해라? 서술형으로 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의 대단원은 사실은 대단원에서 객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좀 연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B 스텝에 있는 거예요. B 스텝 센 문제집 보시면 유형 뽀개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뽀개기가 뭐냐면 수학은 이렇게 딱 보면 문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감이 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유형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의 표현에서는 모두 몇 개 유형이면 16개 유형이었죠? 16개.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집합의 연산은 18개더라고요. 그래서 집합에서 모두 몇 개? 34개 유형이, 34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게 n 거듭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n은 뭐가 되냐? 원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그냥 바로 물어봤습니다. 자, 부분집합 개수가 64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렇게 놓는 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자, n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수 부분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원의 제일 첫 단원이 뭐냐면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4 한번 볼게요. 자, 64는 어떻게 됩니까? 8, 64 맞습니까? 그래서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하면 2의 뭐다? 6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n은 얼마가 된다? n은 바로 6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n은 6이란 말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집합의 원소 개수가 얼마다? 6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어떻게 적는 게 좋냐면요. 자, 보세요. 이 n 자리에다 뭘 적어야 될까? 정확하게는 바로 얘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원소 개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로 든 거고요.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적는 것이 더 답이에요. 자, 그리고 64는 2의 뭐다? 6제곱이어서요. NA는 얼마다? 6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집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M 집합 B의 진부분 집합 개수가 127이랍니다. 자, 진부분 집합 뭐로 기억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 빼는 그죠? 자기 자신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서술로 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됩니다. B의 진부분 집합 개수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에 n에 뭐가 된다? 역시 nb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뭘 뺐다? 1을 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다? 127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술에서 감점 내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EMB 하면, 자, 마이너스 2양 됩니다. 그럼 128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128은, 자, 64에다 못 곱한 거다. 2 곱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다? 2의 7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땡땡땡. 자, MB는 얼마다? 자,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 형태인데, 요게 굉장히 조금 문제집마다 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6하고 7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다? 답은 얼마다? 자, 13이다. 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 없는 유형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오늘 이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공략이라는 유형 12번이네요. 자, 이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학습지 지금 내가 못 드린 친구는 요거 잘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한번 답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단톡방에 그거 이메일 주소 좀 받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과서 자습서 스캔해 놓은 거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드 쓰는 친구들은 요거 PDF 파일 있으면 좋잖아, 맞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변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집중 공략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이 수준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교과서 밖에서 나가면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이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문제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죠?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봤지만 부분집합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뒤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은 뭐냐면 특정한 원소를 가지거나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한다? 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가 있냐면 수학 영양 기르기가 있는데요. 수학 영양 기르기 뭐가 있냐면 자,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일일이 구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죠? 요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원소를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문제로 가져가냐면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2라고 하는 원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은 안 가졌는데 2는 가질 수도 있고 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을 다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아, 부분집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원소가 0개인 것부터 원소 3개인 것 해가지고 쫙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뭐만 가지는 거다? 1, 2만 가지고요. 자, 요렇게가 되면 뭐만 가지는 거다? 1, 3만 가져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뭐만 가지는 거다? 1만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하면 1은 안 가지지만 뭐를 가진다? 2, 3을 가지고요. 요렇게 하면 뭐만 가진다? 2만 가진다. 요렇게 하면 뭐만 가진다? 3만 가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택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약속한 거냐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처럼 풀이해도 되고 이렇게 풀이해도 관계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개수란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1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2가지. 그리고 2도 2가지, 3도 뭐다? 2가지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셨어요. 자, 동시에 택해야 됩니다. 얘들은 맞나요? 자, 동시에 택하면 뭐다? 곱의 법칙이 적용되죠. 예,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뭐다? 원소 개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1을 반드시 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얘는 원래는 2가지를 선택했었는데 오직 몇 가지로 줄어든다? 한 가지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만약 2는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어떻게 돼요? 오직 선택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어디에서 빠지게 돼 있다? 이 개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걸 그냥 뭐 한다? 빼줘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 이게 수학 영양기르기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볼게요. 자, 18은 양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럼 양의 약수니까 1, 2, 3, 6, 9 얼마다? 자, 18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소가 모두 몇 개다? 6개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분집합인데 자, 뭐는 아니다? A는 아니네. 그러면 무슨 집합이겠어요? 진부분집합이겠죠. 그죠? 자, 그럼 진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원소 집합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그럼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전체 부분집합에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뭐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1, 2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면 원소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그 2개는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2의 4제곱 빼기 얼마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6에서 1을 빼면 얼마다? 15다 라고 푸는 문제가 여기는 유형 몇 번이다? 1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지만 요거는 응용된 문제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요거는 책에 있거든요.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학 하 제일 많이 맞다는 이 경우의 수거든요. 네, 그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유형 13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진도 나갔잖아요. 그치?
자, 이 문제 자체가 부분집합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야 될 게 있겠네요. 자, A 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2, x-5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된다? 2하고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차 부등식 오랜만에 보지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되죠? 자,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수직선에 나타낼 때 이가 0 되는 것이 -1하고 5가 되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범위? 사이 범위가 된다라고 1학기 때 배우셨어요. 자, 그럼 x는 어디에서부터? 자,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뭘까요? 자, -0, 1, 2, 3, 4, 5까지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구할 게 x인데요. 자, x가 뭐의 부분집합이다?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를 포함해야 된대요. 자, 포함한단 말은 이 원소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2, 5가 여기 다 있는 거 맞죠? 맞죠? 예,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겁니다. 원래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죠. 그죠? 자, 근데 7개였는데 자, 몇 개를? 자, 2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그 글로 해놓은 거고 여기서는 기호로 해놨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답은 2의 5제곱입니다. 얼마죠? 얼마다? 자, 32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몇 번이다? 우리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겠죠? 뭐 틀렸나요? 그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유형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유형 14번. 네, 엄마한테 전화 좀. 아, 예. 자, 이 문제도 책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문제집에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자, 일단 두 가지가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일단 A가 일단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A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하면 반드시 뭐를 구하셔야 되냐? 원소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자, K가 7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K가 1부터 어디까지겠어요? 6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X는 어떻게 되냐면 3K래. 그럼 요 K가 1에서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의 중에서 3, 6 어디까지? 18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타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A는 3, 6, 9, 12, 15 얼마다? 18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집합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이거는 앞에하고 약간 다릅니다. 앞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특정한 원소가 2개이긴 한데 뭐로 결합이 돼 있어요? 또는으로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3 또는 6이 무슨 의미냐면 3만 가지든지 6만 가지든지 3, 6을 뭐다? 다 가지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답지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 답지를 나눠드린 게 여기 보면 밑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 이걸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유형 지금 파악하는 거 맞죠? 맞나? 예,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원소 K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에서 그 특정한 원소를 제외한 거 나머지 빼버리면 됩니다. 맞나요? 이게 중2 때 배웠던 무슨 사건?
요 사건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자, 그 다음 A 또는 B의 원소를 갖는 거잖아. 맞죠? 맞나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에서 뭘 빼버리면 되겠어요? A, B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볼게요.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2에 6개가 됩니다. 2에 6제곱이 되는 겁니다. 2에 6제곱이 얼마다? 6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빼야 돼. 왜냐하면 3 또는 6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3, 6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거기 때문에 3, 6을 안 가지는 걸 뭐 하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3, 6을 포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배웠어요.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된다? 3, 6을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빼면 되냐면 바로 거기는 3, 6을 빼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바로 2의 뭐다? 4제곱이라고 바로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되겠습니까? 좀 어려운데. 네. 자, 그래서 이때는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뭐 하면 되냐면 3, 6을 가지지 않는 걸 뭐 하면 된다? 빼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빼면요, 답은 얼마가 된다? 64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자, 16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답은 얼마가 된다? 48이 돼서 몇 번이다? 자, 1번이다 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다른 풀이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풀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머지 보이시죠? 맞나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뭐만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3만 추가하거나 6만 추가하거나 3, 6을 모두 추가하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제일 처음 이 문제 딱 봤을 때 아까 3 또는 6을 가진다는 의미가 내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3만 가질 수도 있고요. 6만 가질 수도 있고요. 3, 6을 다 가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몇 가지다? 3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한 거다? 곱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 풀이는 위에 풀이만 했어요. 근데 센에서는 밑에 풀이도 좋네. 자, 밑에 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문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책에 없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 수업 받는 거 맞죠? 이런 문제집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2학년 때부터요,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뼈대를 이루는 게 뭐다? 지금 상하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양한 유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유형 15번. 요거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중요하다라고 나왔던 부분이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단골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예전엔 책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역시 집중 공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요거 담을 수 있는 클리어 파일 여러분들 하나씩 선물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왜냐면 이렇게 늘 종이만 덕 들고 다니면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앞으로 학습지 자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일단 아니래. 그래서 요건 나중에 부분집합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 뭐 해야 되는데 1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부분집합에서 1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뭐다? 공집합이
아니어서 그래. 자, 그 다음 요건 좀 답이 좀 쌍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뭐다? 자연수래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A가 되면 요것도 A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요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되겠어요? 18의 무슨 수다? 약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1이 되면 자, 그러니까 1은 A의 원소 맞죠? 맞잖아. 모든 원소는 자연수니까. 만약에 1이 A의 원소라면 1분의 18도 뭐가 된다? A의 원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지? 자, 그리고 저기다가 만약에 18이 A의 원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다? 1이 바로 1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뭔 소리가 되냐면 만약에 요 집합을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요걸 하나로 본다고 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 자연수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서 요 조건 만족하는 거 맞나요? 자, 보세요. 1이 A의 원소이면 여기다 1을 대입한 18도 들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18이 A의 원소 맞죠? 현재 맞나요? 그러면 요거가 있는데 그러면 18을 대입을 여기다 하면은 역시 뭐가 되겠어요? 1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제일 작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요거 때문에 이 원소들이 쌍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얘 있으면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1은 있잖아요. 근데 이 A에 뭐가 없다? 18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결과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자연수 중에서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만약 A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9가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9도 지금 현재 A에 있죠? 그럼 여기다가 9를 넣어봐. 그럼 얼마다?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현재 2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뭐를 한번 대입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은 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3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을 대입하면 6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6이 되고요. 자, 그러면 6을 대입하면 또 얼마다? 3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자, 그래서 얘가요, 사실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소가 몇 개짜리나 마찬가지다. 한 개짜리나 마찬가지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요. 그 다음은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맞을까 틀릴까? 얘도 맞아요. 왜 맞냐면 잘 보세요. A에 1 있죠? 1 대입해보세요. 얼마가 된다? 18 되잖아. 18 있잖아요. 맞지? 그럼 18 대입하면 1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2 넣어봐. 2 넣으면 얼마가 돼요? 9 되죠? 9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9 있으니 9 대입하면 또 뭐가 나온다?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뭐가 되냐면 아까 이게 내가 가장 기본적인 집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뭐로 가진다?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해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에 합한 것도 되겠죠? 1, 3, 6, 18도 되거든요. 그 다음 뭐도 되겠어요? 그 다음 2, 3, 6, 9도 되는 거야. 그럼 가장 큰 집합은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집합은 1, 2, 3, 6, 9,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가장 기본적인 집합이 모두 몇 개다? 3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 3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계수와 같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1을 빼줘야 돼.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개가 답이냐면 바로 7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다는 문제가 그때도 엄청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여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풀이집 한번 볼게요. 자, 풀이집에도 풀이가 굉장히 좀 뭐하다? 좀 길어요. 맞잖아. 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참고해 보세요. 자, 집합 A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걸 보면은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가장 작은 단위의 집합의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같아지는 부분이고 분명히 뭐간이 다 동집합이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 아주 오래된 사골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우리 책에 없습니다. 자, 여기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룽이니 모의고사에 나오면 좀 골 때리는 문제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